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1.3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플러스 0.7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다우와 나스닥이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한국 증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 주었고, 또 어제 미국의 게임스탁이 급락을 하면서 전세계 증시가 이렇게 빨갛게 불타올랐는데, 오늘도 게임스탁은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무려 30%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유럽 증시와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임스탁이 오늘 또 하락한다면 내일 한국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불안정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7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1.18%까지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도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처럼 2%대 상승이 나올 줄 알았으나 그렇게까지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상승이 나오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1.19% 상승으로 출발하였고, 장중에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은 없었습니다. 종가는 플러스 2.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끈 종목은 다름 아닌 아마존과 테슬라였습니다. 두 종목 다 5%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지금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아도 실적 발표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어제 아마존은 큰 상승이 나왔죠.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어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이 뉴스 때문이죠. 게임스탁의 주가가 마이너스 30%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로빈후드에서는 게임스탑에 매수를 제한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총 8가지의 종목을 매수를 제한했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분명히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4.93%가 상승 중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했던 게 왜 로빈후드에서 매수 제한을 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로빈후드에서 게임스탑의 매수를 완전히 제한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게임스탑의 주식을 4주까지는 매수를 하게 제한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로빈후드에서 매수 제한을 풀고 규제를 완화시켜 준 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로빈후드는 4주밖에 게임스탑의 주식을 사지 못하게 제한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사주팔자죠. 로빈후드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사주를 살 경우에는 무조건 판다라는 그 습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아주 똑똑한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어제 게임스탁의 주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0% 하락이 나온 거죠. 정말 로빈후드 똑똑한 회사예요. 그런데 오늘의 불안 요소는 뭐다? 로빈후드에서 매수 제한을 4주로 했지만 지금은 20주로 확대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게임스탁이 다시 한번 또 폭등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어제 공개된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 전망치는 60이었는데 어제 발표된 지수는 58.7,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전날에 중화권에서도 제조 PMI 지수를 발표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었죠. 그런데 중화권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0.6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었죠. 그리고 다우 역시 어제 0.76% 상승으로 마감. 두 나라 다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양쪽 모두 상승. 둘 다 쌤쌤이네요. 그리고 어제는 게임스탑의 주가는 내렸지만 현물인 은이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배치에서는 게임스탑의 다음 타겟을 은으로 잡고 은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이 동났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한번 시세를 조사해 보았는데 은이 동났다고 해서 동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별로 변화가 없는데요. 동은 여기서 확인하는 게 아닌가? 아마 동의 자세한 시세를 확인하려면은 동사무소에 직접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월스트리트 배치에서는 은 가격이 $1000까지 상승할 수 있고 JP 모건이 쇼커버링을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은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이너스 4.84% 떡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나오는 그런 선동성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믿고 매수하지 마세요.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도 뉴스 뜬 다음에 매수하신 분들 한국 분들 이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꼭대기에. 이때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플러스 100%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장 시작할 때는 96%로 시작되었고 113%까지 상승을 했다고 해도 여기 100%에서 사가지고 113%에선 절대 못 던져요. 호가창이 아예 없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보이지도 않고 얼마 걸려있는지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찍기로 해야 돼요. 찍기로 어디까지 오를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장중에 그냥 호가창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던져야 돼요. 다트 던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의 반공매도 운동이 벌어지면서 셀트리온이랑 HLB가 어제 상승한 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매수 주체만 봐도 HLB라던가 셀트리온 전부 다 개인은 매도했어요. 개인이 뭐 한 주씩 사기 운동, 두 주씩 사기 운동 안 하잖아요. 개인은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지금 팔고 있는데 이게 무슨 반공매도 운동이냐. 그리고 이렇게 추측하는 글들도 있어요. 지난주 월스트리트 배치에다가 셀트리온에 대한 글을 한국분이 올려놓으셨는데 그 글을 보고 지금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을 매수해서 여기에 잡혀있는 외국인이 펀드라던가 다른 데 자금이 아니라 외국인 개인 투자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엔 지금 저 게시판에서 상당히 욕을 먹고 있어요. 게임 스트리머들이라던가 유튜버들이 게임스탑의 주식을 사서 그걸로 단타치고 있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는 걸 보고 한국인들 제발 좀 게임스탑 팔지 말고 홀딩 좀 해 임마 하면서 욕을 하고 있어서 저 글 올라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욕먹고 지워졌어요. 외국인 스트리머들은 게임스탑의 주식을 팔지 않고 영차 가자를 외치면서 홀딩하고 있는데 영차. 가이즈워! Does that mean to the moon? 한국 분들은 지금 게임스탑 주식 사자마자 5초 만에 팔고 10초 만에 팔고 막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여기는 초상집이 나가지고 다들 분위기가 안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단타 치고 있으니까 아니 무슨 지금 외국의 서학개미가 와서 셀트리온과 HLB를 사고 있습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린 게 뭐다?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내린 종목이 있지만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제약바이오는 전부 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른 종목밖에 없다. 이거는 코스피 200 지수라던가 한국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리밸런싱이라던가 혹은 나스닥 헬스케어 섹터처럼 한국에도 헬스케어 섹터 전용 ETF가 있는데 그 ETF 상품의 매수세가 유입된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에 있는 어떠한 제약바이오 종목을 다 확인해 보셔도 어제 무조건 제약바이오는 다 외국인의 매수가 잡혀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램시마 SE가 캐나다 판매 승인을 획득해가지고 이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네 뭐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는 코스피 제약바이오 섹터의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MSCI 지수 리밸런싱이 2월 10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포트 교체 혹은 종목 비중 조절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한국 증시에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 달러가 약간 내려가지고 한국에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세요.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이 빠지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한국 증시의 위치는 되게 애매해요. 지난번처럼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이쪽에서 다시 빠질 것인가 정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분명히 3100포인트를 아침에 돌파할 것이고 그러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다시 장중에 매도로 잡히고 분명히 아침에 개인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오면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은 무조건 매도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장 시작하자마자 개인 매수로 잡혀있죠. 코스피 3100이 넘으려고 하자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를 보이면서 개인만 이렇게 매수로 잡힙니다. 보시면은 아침에 한국 증시가 갭이 뜨자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시작하자마자 1600억 매도, 10분이 지나가자 2000억 매도.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100 찍자마자 바로 뚜까 맞아가지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다시 쭉 빠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분명히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약 보합 상태였습니다. 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급등을 하자 연기금과 금융투자는 매도폭을 축소했어요. 보시면은 여기 연기금은 매도폭이 축소돼서 결국 플러스 전환이 되었고 오늘 금융투자를 보시면은 아침에는 3000억을 매도했는데 종가에는 7000억이 매수로 잡혔는데 얘네는 팔았다가 다시 산 거지 절대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3100포인트까지 꼬셔놓고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전량 매도해서 밑에서 다시 잡고 종가에 이렇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침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막 2%대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들어갔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이거 상한가 찍었어요. 상한가 아침 10시에. 상한가 찍었는데 지금 종가가 얼마예요? 플러스 14%죠. 이걸 만약에 아침 10시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급등한다고 잡았으면 어떻게 됐다? 오늘 마이너스 16% 손실로 마감되는 거죠. SF의 반도체 이 종목 아침에 8.06% 상승했습니다. 종가 1.13% 상승, 위에서 잡았으면 7% 손실. 인지 디스플레이 아침에 15.13% 상승했고 종가는 7.36% 상승 마감, 위에서 잡았으면 7% 손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강조해드렸던 게 내일 코스피 3100을 터치하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관의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갔다가는 아침부터서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종가 베팅을 추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직장인이라던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나고 매독만 보면은 심장 약한 개미분들이 이렇게 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장중에 외국인이나 기관은 급등이 나오면은 그때 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인지 디스플레이 보세요.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로 잡히고 개인만 매도로 보이죠? 여기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거 보세요. 아침에 분명히 얘네가 매도 중이었는데 개인이 갑자기 매수세가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월 27일날 이렇게 매집해놓은 물량이 최소 30만 주 이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은 얘네는 이미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인지 디스플레이를 매도하고 그 물량을 개인이 총알바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시 59분에 이렇게 외국인이 폭탄 매물을 투여하는데 당시 매동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14만 주, 15만 주를 이렇게 던져서 외국인이 던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와, 이거 총알바지 하는구나. 튀어야지. 하고 거기서 매도하니까 그 밑에다가 물량을 깔아놓고 다시 외국인이 재매수해서 오늘 외국인 기관만 매수로 잡힌 건데 이거 보세요. 15%까지 올려놨다가 플러스 4%대까지 빼버린 다음에 다시 올린 거예요. 이거 못 견뎌요. 이걸 견디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번 여기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 30% 정도 찍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여기서 손절 안 하고 버티다가는 이런 데까지 빠지겠구나. 그 공포감 때문에 개인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왜? 외국인이 가진 물량이 너무 많고 또 지수가 내리고 있는데 위에다가 20만 주 걸어봐요. 누가 사? 이거 누가 사? 밑에 호가 던지고 싶어도 호가가 없는데.
자, 지수가 2.13%가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 외국인이 고작 2천억밖에 안 샀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2조, 3조, 4조를 사도 지수가 2% 이상 상승한 적이 최근에 없어요. 자, 지난주 한번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 일주일 동안 코스피를 8조 매수했어요. 8조 매수했는데 지난주에 2% 이상 지수가 상승한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고작 2천억밖에 안 샀는데 왜 지수가 2.13%나 상승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나 당연해요. 일단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갔잖아요. 신풍제약을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어제 대규모의 반대 매매가 나가서 마이너스 5.56%까지 빠졌었습니다. 종가는 올라왔는데 외국인 기관에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 뜻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갔다는 뜻이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은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85,100원. 그렇게 되면 호가가 어떻게 된다? 예, 위에가 매우 얇아요. 돈을 조금만 써도 주가를 10% 이상 띄울 수 있어요. 신풍제약 한번 호가를 보세요. 자, 신풍제약 20만원대, 10만원대 매수하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위에 몇십만 주,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최소 만 주 이상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시호가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1000주, 2000주, 3000주밖에 걸려 있지가 않아요. 왜 그렇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이죠. 왜? 위에 분들은 다 물려가지고 상한가에 가야지 내 본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사신 분들도 아직 상한가를 가도 내 본전에도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호가창에다가 내가 주문을 안 내버리고 그 호가창은 텅텅 비게 되는 거죠. 신풍제약으로 보여드리면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인지 디스플레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 제가 옛날에 보여드린 스크린샷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통 몇만 주씩 촘촘히 박혀있고 위아래로 호가가 촘촘해요. 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위에 이렇게 만 주 가까이 걸려있고 호가가 위아래로 도톰하게 박혀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위에 내가 1억 원어치 사면은 여기 있는 호가 다 잡아먹고 나 혼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만주 걸려봤자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1억이면 나 혼자서 10%까지 그냥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억 원어치 사면은 내가 던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없으니까. 만약에 오늘 인지컨트루스라는 종목을 매수했다고 쳐보세요. 자, 밑에 호가가 100주도 안 걸려있어요. 100주 대낮에 100주도 안 걸려있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죠. 내가 1억 원어치 매수한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죠. 여기까지 나 혼자서 2%를 올렸는데 내가 던지려면 여기에서 던져야 돼. 순식간에 마이너스 4% 이상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몰라요. 아니, 밑에다 던지지 말고 위에다가 걸어놓으면 알아서 체결이 될 텐데 왜 사서 위에다 안 걸어요?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요. 바로 투매가 나오죠. 왜? 위에 많은 물량을 누가 쌓아놓으면은 거기가 저항이 되고 그 위로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던집니다. 그러면서 투매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내 물량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밑에 호가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게 요즘 일상 다반사인데, 지수가 급등하거나 종목이 급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랑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지수가 만약에 3% 급등을 했어.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밖에 매수를 안 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날 다우와 나스닥이 4% 5% 급등이 나와서 한국도 시작부터서 갭이 3%가 뜬 거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침에 갭이 떠도 외국인 기관이 빠져버리면은 순식간에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같은 경우죠. 그리고 또 연일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종목이 급락하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은 여기에 매수한 사람들이 없죠. 왜? 급등이 나왔을 때 전날 매수를 누가 했어요? 반대 매매 나가가지고 사람들 다 던졌는데,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된다? 어제 손오공처럼 되는 겁니다. 갑자기 15.13%까지 상승시켜놓고 그냥 쭉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드래곤플라이처럼 뉴스 하나 띄워놓고 상한가 보내놓고 그냥 쭉 빼서 마이너스 31%를 찍게 만들거나. 손오공과 드래곤플라이의 특징이 뭐예요? 수급이 없잖아요. 수급이 없고 기타 법인이라던가 이런 데가 보통 이 자회사 대주주라던가 혹은 대표이사들이 던지는 물량이 많은데, 찌라시를 띄워놓고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데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막 매집을 해놨어. 그런 다음에 찌라시 띄우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위에서 던지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손오공이나
드라곤플라이에 매집해놓은 외국인과 기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위에서 빠진다? 그러면은 기타 법인, 대주주 매도라던가 임원들 매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장중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코스피를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으면은 매도로 전환되기가 힘들어요. 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받아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거래량이 그만큼 터져야 되는데, 이미 5천억 정도를 매수했다는 얘기는 중간에 매도로 전환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그날 포지션은 매수로 잡혀서 추가적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참 애매하죠. 이 시간대 2천억이면은 종가까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량이에요. 물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던가 혹은 옵션 만기일에는 5천억 이상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어도 장중에 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게 매수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장중에 추격 매수를 절대로 안 하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상한가 근처까지 꼬셔놓고 장막판 45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종가가 플러스 15.88%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보세요. 마이너스 9.31% 하락 마감. 어제 일양약품 우가 상한가 같다고 일양약품을 상한가 근처에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25%예요. 25%. 이게 이렇게 막 지수가 급등한다고 추격 매수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고점에 물릴 확률도 높고, 또 뉴스로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후속 찌라시가 안 뜰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1월 달에 이렇게 지수가 막 하루에 2%, 3% 막 올라가지고 급등할 때 오히려 손실을 봤어요. 추격 매수를 해버려서. 왜?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 설마 이 종목이 종가 고가로 가겠지, 빠지겠어 했는데 빠지더라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렇게 보시면 저 밑에 파란색 점이 보이죠? 저게 제가 월초에 손실 본 내역인데, 월초에 장이 이렇게 좋았는데 수익을 전혀 못 냈었죠. 저는 지수가 상승할 때는 돈 많이 못 벌어요. 오늘도 보시면 30만원 밖에 수익을 못 냈어요.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 딱 한 분이, 아니 월말 결산 계좌를 왜 종합해서 안 올립니까? 이렇게 막 따지시는 분이 있던데, 제가 그걸 왜 해야 되죠?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는 약 900? 1000? 이 정도 번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나요? 제가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컴퓨터가 다 날아간 상황이라서 제가 만든 영상과 주식 자료 모든 게 다 날아갔고 상당히 기분도 안 좋고 매우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런 댓글을 달더군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5일 동안 계속 내렸어. 그러면은 이때 지금 손실 봐서 기분이 안 좋고 막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1월 29일 날 이렇게 지수가 마이너스 3% 빠진 날에 계좌 자랑하면서 아우 이번 달 1000만원을 벌었네요 이러면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 눈치 없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육개장 먹으면서 이 집 육개장이 정말 얼큰하고 맛있네요, 육개장 맛집이에요, 이럴 거예요? 아니 눈치 없이 이럴 때 무슨 계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 주식 계좌라던가 이렇게 돈 번 걸 보여주잖아요.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일단은 특정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매매를 많이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영상을 틀자마자 바로 계좌부터 자랑했어요. 한 달에 수익금이 1억을 달성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제가 수익금 자랑하려고 하다가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걸 익절을 못했어요. 한 두 틱만 더 먹으면은 딱 3,200만 원이 돼가지고 이 계좌가 한 달 만에 1억을 찍을 수 있었는데, 계좌 자랑해서 보여주려고 하다가 결국 수익을 못 챙겨가지고 제가 금전적인 손실도 입었고, 중요한 건 뭐다? 제가 9월달이라던가 10월달에는 마이너스 3천만 원도 찍은 걸 보여주었습니다. 수익이 크게 나면 손실도 당연히 크게 난다는 걸 보여주니까 구독자가 9월달엔 500명이 빠졌고 10월달에는 1000명이 빠졌어요. 정말 당황스럽죠. 분명히 전체 계좌는 익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손절한 걸 보니까 사람들이 빠지는데 어떻게 매일 수익을 올려요? 수익이 아니라 손실 나는 날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실 세계와 주식 세계는 너무너무나 괴리감이 커요. 주식 시장은 화랑장이지만 현실 세계는 지금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은, 제가 아는 형님이 고깃집을 하는데 고깃집을 폐업하게 돼서 마지막에 찾아간 날이에요. 손님이 한 명도 없죠.
힘들죠. 자영업이 이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폐업을 한 다음에 또 자영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영업을 망한 다음에 또 창업을 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 지인분들도 제 유튜브를 봅니다. 맨 앞에 제가 얼마 벌었나 그거하고 뉴스 몇 개 보고 그냥 끈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저렇게 힘드신 분들도 많고 돈도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돈 자랑하는 거는 정말 예의가 아니죠. 상대적인 박탈감이 여러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좌를 보여줘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안 본다고 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잠깐 계좌를 자랑하는 부분이 몇 번 나오는데 그런 거 빼고는 요즘에는 대놓고 계좌를 자랑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돈을 잃은 게 아닌데 돈을 못 벌어서 약간 좀 화가 나더군요. 예를 들면 인지 디스플레이를 아까 매매한 거를 계좌를 보여드렸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계좌와 그리고 신용 매매를 위한 계좌가 있는데 지금 매매한 계좌는 유한타 계좌 신용 매매 계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현금 계좌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매수 매도 내역이 없잖아요. 왜 매수 매도 내역이 현금 계좌에 없냐? 그 이유는 바로 랜섬웨어로 인해서 공인인증서가 날라갔고 농협 계좌는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안 해서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지 디스플레이를 3,900원 정도에 매수하려고 알람을 울리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재수없게 화장실에 있을 때 갑자기 그 알람이 울린 거예요. 보통 여러분 11시 반이면 외국인 기관도 식사하러 가가지고 상당히 장이 조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와 여기서부터 그냥 슈팅이 빵 하고 나오는 거예요. 11시 반부터서. 근데 난 그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알람 울리자마자 뛰쳐나오니까 이미 가격은 3,900원이 아니라 4,000원을 달리고 있었고 NH투자증권 로그인하려고 하니까 로그인도 안 돼. 그래서 그냥 급해가지고 4,000원에 그냥 신용까지 땡겨가지고 확 매수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종목의 호가 공백이 너무 심하다. 분명히 4,300원 근처에서 제가 시장가로 매도를 때렸거든요. 근데 체결이 4,125원에 됐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 근처에서 시장가로 던졌는데 체결은 여기서 됐을까? 이것조차 열이 받고 아 내가 조금만 화장실을 늦게 갔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체크를 잘 해놓을 걸 왜 랜섬웨어가 걸린 다음에 NH투자증권을 한 번도 로그인을 안 해봤을까? 저거는 항상 로그인을 해놔야 되는데 왜 안 했지 하면서 자책감도 들고 그냥 기분이 안 좋더군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어찌됐든 수익을 올렸으니까 그걸로 된 게 아닌가. 아니 지금 세상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수익을 못 낸 것도 아니고 수익을 냈는데 조금 냈다고 이렇게 화낼 것인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흥분을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흥분하지 말고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세요. 만약에 장이 안 좋을 때 UCI라던가 이런 품절주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을 지금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날 플러스 9%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8% 오늘 마이너스 12.38%로 마감돼서 하루 만에 20-30% 손실을 또 볼 수 있고 아침에 상한가 가려는 이런 코롱인더라던가 코롱인더 우를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늘 몇 프로까지 올랐습니까? 29.84% 상한가를 찍었어요. 상한가 찍자마자 바로 30분 만에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종가 얼마로 마무리됐습니까? 플러스 12.92% 위에서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13%. 코롱 인더도 똑같죠. 27.06%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17.04%로 마감되었고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여러분 조금 냄새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유나이티드 제약은 찌라시가 떴더군요. 저는 찌라시 없이 이 종목이 어제 14.40%까지 오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제 찌라시가 떴었어요. 유나이티드 제약 예비 효력 시험에서 치료제 효과 확인.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덕영 씨가 3월 중순에 은퇴를 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11월 24일 날 유나이티드 제약 동물 효력 시험 착수.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동물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정이 좀 많이 소요되었지만 연내까지 시험 결과를 도출돼서 식약처에 임상을 신청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이 되니까 갑자기 내년 1분기 내 식약처에다가 임상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조차 안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1분기면은 3월이잖아요. 본인 임기가 끝난 다음에 결과를 낸다는 거는 누가 봐도 그동안은 주가를 안 올리겠다라는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 보이고, 어제 여러분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햄스터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잠깐만요. 아니 작년 11월 24일에 동물을 수입해 온다고 하길래 저는 뭐 오랑우탄, 침팬치 아니면 뭐 원숭이라도 수입을 해오는 줄 알았는데, 햄스터면 저기 롯데마트에 가면은 그 3층 그 애완견 코너에 가면은 10마리 정도는 한 3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수입을 못 해가지고 2달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아니 지금 반가 햄토리 하나 구입하는데 2달이나 걸렸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고, 도대체 무슨 실험을 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아니 햄토리 갖다 실험 하나 하는데 15.40%가 갭이 뜬 거예요? 와 정말 지금 주식시장 너무나 대단한 것 같네요. 아니 어제는 드라곤플라이가 게임 회사인데 코다리 식구 치료제 개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가지 않나. 와 지금 주식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 갖다가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장난치고 있네요. 그리고 이매진 아시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90.41%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폐되기 직전 정리 매매입니다. 하루에 100%가 오를 수도 있고 100%가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주식은 지금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적자가 지속이 돼서 상폐가 됐었고, 얘는 정말 이름을 너무너무나 많이 바꿨어요. 윌메이드 예당이라고 예전에 있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 회사 자체가 원래 텐트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IT 버블 때 코스닥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만 하면은 100% 200% 주식이 오르니까 갑자기 IT 기업으로 전환해서 반포텍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연예인 기획사라던가 이런 주식이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중화권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올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이 주식은 IT 기업이 아니라 연예인 기획사 주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키위 미디어 그룹으로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이 회사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되었고 지금 상장 폐지가 되죠. 그리고 이 키위 미디어 그룹 자체도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M&A를 추구한다 뭐한다 하는 회사들이 적자 회사잖아요. 적자 회사끼리 무슨 지분을 교환하고 적자 회사끼리 무슨 M&A를 하고 적자 회사끼리 무슨 사업을 합니까?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주가는 막 상한가 가고 난리를 쳐요. 하지만 그런 찌라시를 믿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은 결국 기다리는 건 상패라는 거. 그래서 지금 3, 4월이 상장 폐지 시즌이라서 잡주 혹은 상폐되기 직전인 주식들이 이렇게 계속 찌라시를 어마어마하게 띄우잖아요. 아니 찌라시를 무슨 1분마다 하나씩 냅니까? 1분마다 이렇게 찌라시를 하나씩 내가지고 주가를 오늘 얼마나 올렸습니까? 이 종목 플러스 9.22%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43%, 장중에 마이너스 8.25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이 종목은 3월 되기 전에 또 한번 작전치고 막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올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끝날 수가 있고 중간에 주권 매매 정지가 되면서 상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는 아무리 급등하고 상한가가 간다고 해도 절대로 들어가선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라던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힘을 잘 못 쓰죠. 오히려 지금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쪽이 오히려 치고 올라가고 있죠. 아마존이 내일 모레 실적을 발표하니까 지금은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약간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아마존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아마존의 주가가 내리면은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라던가 혹은 오늘 화이자의 실적 발표, 이렇게 관련주들은 본인이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이 오거나 혹은 수익이 나면은 어느 정도 반 정도라도 익절을 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챙겨 놓고 있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옵션 만기일과 설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 바로 직전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투심이 좋으려고 해도 좋을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아마존과 구글의 실적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과 구글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이 실적 발표 이후에는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의 카카오와 네이버도 동반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과 테슬라를 보시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좋아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존의 실적도 만약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적자 회사끼리 인수 합병이나 M&A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정리 매매가 되는 이매진 아시아는 수많은 회사와 M&A와 사업 구조 변경 등을 통해서 작전을 쳤던 주식입니다. 적자 회사면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혹은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들은 보통 사업을 확장한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로 인해서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공시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거나 혹은 그런 회사를 장기 투자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자 회사들은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해도 실적 개선이 되기보다는 보통 한탕에 먹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윤슬아빠님, HAR님, 플라이님, 박경현님, 도다미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플라이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